어느 순간부터 요거를 용량을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찰떡 아이스가 2개가 판매되는 시대에 살고 계신 이제 젊은 시대고요. 저는 이제 라떼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신제품 소식과 업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마티뉴스 시간입니다. 고구마 맛 우유가 나왔습니다. 호박 고구마 맛 우유라고 해서 10월의 말에 있는 이 할로윈이 호박이랑 연관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리미티드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고구마 맛 우유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올해 3월부터 굿모닝 우유라고 해서 카톤이라고 하죠. 1리터 이상 되는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뚱박캔에다가 넣어가지고 조금 더 편의점 시장이나 아니면 젊은 층에게 어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죠. 서울우유에서도 호박고구마 우유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단지 우유라고도 하죠. 우리가 빙그레 우유의 시그니처 룩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출시한 것 중에 이제 바닐라 맛 우유가 있습니다. 이 맛은 사실 빙그레에서 똑같이 출시하는 그 투게더라는 국민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를 녹여놓은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맛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론 맛 우유도 있었고요. 커피 맛 우유도 있었습니다. 커피 맛 우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서울우유에서 나오는 폴리팩에 들어있는 폴리 200이 거의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빙그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메론 맛 우유는 메로나 있죠, 여러분. 메로나도 빙그레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메로나 녹여놓은 듯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었습니다. 오디 맛이라던가 귤 맛이라던가 리치 피치 맛이라던가 약간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녀석들도 출시를 했다는 것. 중간에 있는 저 귤 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빙그레로서는 약간 마케팅의 포인트고 도전 중에 하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상추 맛 우유도 있습니다. 요거 만우절이에요. 바나나 맛 우유 페이지에서 2014년 4월 1일 때 상추 맛 우유를 출시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합성인의 이런 어그로가 있었고요. 이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다양한 협력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로션이라던가 세정제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고요. 되게 많이 출시를 했어요. 아이패드에 꼽는 전화라던가 머그컵이라던가 여러 가지 출시를 많이 했었고요. 이거 외에도 좀 기상천외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2년 전쯤에 이런 특별한 굿즈들을 출시를 했어요. 저게 뭐냐면 맨 왼쪽은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거고요. 매울 때 뿌려가지고 입에 빠르게 분사가 되게 해가지고 매운맛을 날려준다라는 뜻으로 약간 소화기 같은 뜻으로 했었고요. 그 왼쪽에 두 번째에 있는 건 이제 링거입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링거를 꼽듯이 쭈쭈쭈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솔로들 염장 지르는 커플용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메탈 스트로우인데 사실 저 때만 해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을 때였는데 저 때 저걸 만든 거는 스테인레스로 된 빨대를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얼린 상태에서 꼽아 먹으면 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똥발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한 번에 물대포처럼 장전해가지고 한 번에 마셔버리는 건데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출시가 안 됐고, 왼쪽에 4개는 실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흑우답게 이 4개를 전부 다 구입을 했었어요. 또 온라인 쇼핑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되게 한정적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오른쪽 3개만 팔다가 끝에는 이제 저 스프레이까지 팔아가지고 저는 저걸 다 사봤습니다. 지금은 쓰지도 않고요. 한심스러운 나다. 자, 그래서 이제 우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빙그레에서 우유 말고도 새로운 제품이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이 농부의 선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곡물유예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우유의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곡물유를 만들기 했는데,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다른 제품들도 되게 많습니다. 미숫가루 우유 이런 것도 곡물유 중에 하나고요. 어른 우유라고 해가지고 믹스 너츠 페이스트 뭐 블랙푸드 미숫가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야쿠르트에서는 여러 가지 씨앗을 갈아 놓은 것과 씨앗에다가 뭐 블루베리를 섞은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두 제품을 꼽으라 하면은 메일 유업에서 지금 팔고 있는 아몬드 브리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판촉을 공격적으로 했던 제품이고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그나마 약간 메이저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의 모티브가 된 거는 이 녀석입니다. 라이스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쌀유예요.
쌀류, 쌀 우유인데 이 라이스 드림 같은 경우에는 유당불내증을 가진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이게 1983년부터 나오던 게 이제 쌀 우유입니다. 이 쌀 우유의 영감을 받고 만든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외국에서 먹어봤는데 되게 밍밍한 쌀 맛이 나요. 제가 왜 이걸 밍밍하다고 느꼈냐면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굉장히 진한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품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아침 햇살이에요. 좀 전에 얘기 드린 저 라이스 드림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나왔고요, 이 아침 햇살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나온 제품이라서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곡물 우유는 아무래도 아침 햇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에 흑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잘 안 팔린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녀석은 요 녀석이다. 이 아침 햇살 같은 경우는 유당불내증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한 게 우유가 들어갑니다. 라이스 드림 같은 경우에는 락토스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우유랑 안 섞여져 있는데 이 아침 햇살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혼합이 돼 있어요. 약 한 30% 정도가 우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하고 지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적은 음식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유에다가 쌀 추출물 이것저것을 섞어 가지고 만든 우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좀 전에 얘기해드린 제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찰떡 아이스가 나왔습니다. 신제품이. 안에 이제 쿠키 앤 크림 맛이 들어간 제품이 나왔는데 저는 요거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찰떡 아이스 지금 저렇게 2개씩 들어있잖아요. 라떼는 3개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 먹을 때는 3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찰떡 아이스 3개 들어있을 때 사 먹은 사람들은 완벽한 아재다. 그래서 원래 3개가 근본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요거를 용량을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찰떡 아이스가 2개가 판매되는 시대에 살고 계신 이제 젊은 시대고요. 저는 이제 라떼입니다. 맨날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게 또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거는 돼지바의 2000년도 초창기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돼지바의 요즘 모습입니다. 이 돼지바가 더 이상 돼지바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두께도 많이 줄었고요. 딸기잼도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저 딸기잼이란 존재가 굉장히 뭔가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라떼는 딸기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 돼지바는요, 안에 잼이 없었습니다. 근본 돼지바는 여러분 안에 딸기잼 같은 저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완전히 제거된, 도축이 깔끔하게 된 그런 돼지바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피를 제거를 안 하고 저렇게 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딸기잼 극혐. 국내에서 가장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제가 지난번에 도넛 만들 때 패러디 하기도 했던 베스킨라빈스사에서 11월 아이스크림으로 오레오 쿠키 앤 캐러멜이란 걸 냈는데요, 이 회사에서 매달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개발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다른 회사랑 콜라보 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개발력이 약간 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기준으로는 식상합니다. 뭔가 저는 더 특별한 거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이 회사에서 베스킨라빈스를 가지고 있는 SPC라는 회사는 굉장히 개발력이 좋은 회사예요. 특히 이 삼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삼립 이츠라는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 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간편식을 위한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는데 삼립에서 뭐 오징어 삼겹덮밥, 비프스테이크 덮밥, 오야코동 요런 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삼립은 여러분이 호빵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 속속 넣고 있다는 거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알려드렸던 것 중에 삼립 이츠에서 만든 슈림프 로제 파스타라던가 트리플 치즈 파스타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편의점 제품들이잖아요. 다 간단하게 한번 데워가지고 먹기 좋은 이런 제품들도 만들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최근에 국밥이나 이런 덮밥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함박스테이크 밥, 김치볶음밥, 불고기 덮밥, 치킨 덮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고요. 황태국밥, 육개장 국밥 이래가지고 뭐 든든한 국밥을 냈는데 가성비가 그다지 좋진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자꾸 내가지고 빵만 만들던 회사가 더 이상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 음식 쪽으로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점 제품들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CU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도시락을 미리 선주문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선주문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특이한 게 생겨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직 출시를 안 한 제품인데요, 비건 도시락이에요. 비건 도시락. 저는 뭐 채식주의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하지만 채식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고 비건 버거, 비건 패티 이런 게 출시될 정도로 지금 이 채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이제 편승하듯이 비건 도시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 놓는 점주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주 입장에서 이거 사서 갖다 놔봐야 안 팔릴 게 뻔해서 잘 주문 안 하실 텐데 이제 이런 어플이 생겼으니까 선주문을 할 수 있어서 비건 도시락 한번 드셔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시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4일인가 5일 다음 주부터 아마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건 제품이 여러 가지가 개발돼서 나오는 게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농심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강황이 들어가 있는 쌀국수 볶음인데 유제품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계란이 안 들어가 있고요.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유제품을 허용하는 락토 베지터리안을 위해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이라 그래요. 이런 비건 제품들이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회사들도 쭉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까라는 예측이 조금 들고요. 자, 이건 이제 오뚜기에서 나온 새로운 참치 제품입니다. 사실 참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동원이 제일 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뚜기에서도 이런 비벼 먹는 참치류를 출시를 했다는 거, 뭐 강된장 참치라던가 볶음 고추장 참치, 장조림 참치 이렇게 해서 그냥 뜯어서 밥 위에 얹어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간편식이죠.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커피인들이 좋아하는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사실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라기보다는 저기 저 케이크에 저 체크무늬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던 일이어가지고 찾아보고 나서 조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저걸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저 체크무늬 케이크는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케이크를 하나 구운 다음에요, 링으로 돼 있는 커터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저걸 저렇게 다시 재조합을 하는 겁니다.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층층을 쌓으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체커 케이크가 나와요. 저는 저 체커 케이크 만들 때 반죽을 다 따로 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리 한번 구운 다음에 조립 과정 중에 저렇게 자르고 토막 내고 붙여넣기를 쓴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요걸 이제 조금 응용을 하면은 이런 끔찍한 것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손을 많이 쓰면은 이렇게 영롱한 무지개 케이크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라가 나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80% 이상이 수미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좋은 감자를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저 수미 감자예요. 빼어날 수 아름다울미 이렇게 쓰니까 감자가 굉장히 고품종 하이 퀄리티 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대한민국에서 재배되는 감자의 80% 이상이 그냥 수미 감자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케팅이에요. 제가 준비한 이 마티뉴스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신기하고 재밌는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